우리는 면역력이라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환경에서 적응하고 외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역력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높여주는 것이 암세포 씨를 말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양배추는 이 한계를 높여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견고하게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세포 방어라는 효능을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양배추도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배추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양배추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양배추 음식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능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 설포라판, 비타민 C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탁월한 항산화 및 항암 효능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성분인데요.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항암 성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U, 비타민 C 역시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세포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탁월한 항산화 및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소위 슈퍼푸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위건강보호라는 양배추의 가장 유명한 효능보다 더 큰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치매 예방 효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앞서 말씀드린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설포라판 성분이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성분입니다. 미국 아칸소 대학 연구팀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뛰어난 특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항암 효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 논문을 종합해보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신경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줌으로써 인지 능력까지 개선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뇌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호르몬 저항성까지 억제시켜줄 수 있는 뇌 건강에 너무나 좋은 성분이었습니다. 즉 양배추는 치매 예방에도 너무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항염 효능입니다. 양배추가 위 건강에 너무 좋은 이유는 비타민 U의 위 점막 보호 효과 때문인데요. 점막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는 점막에 생긴 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염증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궤양을 치료해주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은 염증을 조절해준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몸의 회복 속도는 줄어듭니다. 이 염증을 줄여주고 조절해주는 것이 비타민 U의 효능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양배추는 탁월한 항염 음식입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에너지 대사기관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배추의 핵심 효능을 종합해보면 양배추는 우리 몸속 곳곳에 세포를 보호해주는 세포 보호 음식입니다.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이를 통해 우리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세포 방어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양배추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그냥 샐러드가 아니라 설탕 소스가 들어가는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달달한 설탕 소스를 함께 드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포 방어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샐러드를 즐겨 드시지 않는다면 더욱 이러한 소스 없이 드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단맛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채소의 쓴맛을 단맛으로 가리는 것이죠. 문제는 샐러드 채소를 풍성하게 먹었다는 합리화에 있습니다.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소를 함께 먹었다는 것 자체로 위안을 삼는 것이죠. 이 합리화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마음 놓고 먹게 됩니다. 고탄수화물 음식도 마음 놓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소스가 소량이라도 우리 식습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정말 잘 절제해서 드시는 경우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합리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설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설탕을 넣지 않는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핵심은 더 많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행동하고 있는 습관보다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즉 설탕을 넣은 음식보다 설탕을 넣지 않은 음식을 더 자주,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설탕을 줄이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탕을 넣지 않는 음식이 절반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설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서 설탕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을 줄이면 암과 치매도 멀어집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는 밀가루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토스트, 햄버거 같은 빵과 함께 먹는 양배추 음식들이 있습니다. 식사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은 가끔씩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자주 즐겨 먹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가 외식으로 먹을 수 있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식사로, 간식으로 자주 먹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채소를 함께 먹는다고 해서 중화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부담스러운 음식입니다. 양배추가 아무리 장 건강에 유익하더라도 밀가루가 혈당을 올리고 장 누수를 일으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밀가루 음식 몇 번 먹었다고 당장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수십 년 즐겨 드셨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밀가루는 포도당 에너지가 빠르게 지방으로 쌓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쌓이면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밀가루 음식은 장 누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지방으로 쉽게 쌓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을 만성염증 상태로 만들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뚱뚱해지고 염증이 늘어나고 당뇨에 걸리고 심지어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양배추와 밀가루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배추를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자는 것이죠. 양배추가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합리화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을 망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만큼 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줄이는 것이 암세포 씨를 말리고 치매가 도망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우리가 양배추와 함께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공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샌드위치, 토스트, 햄버거를 만들 때에도 넣어 먹고 샐러드, 양배추전, 볶음 반찬 같은 요리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걸 알고도 자주 많이 먹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겨 먹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장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제해서 가끔씩만 먹는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공육을 즐겨 먹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본인이 많이 먹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충분히 잘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습관이 만들어지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주 먹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공육을 자주 많이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공육을 얼마나 드셨는지 한번 메모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공육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그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음식입니다.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지명한 물질입니다. 이걸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가공육은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양배추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양배추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즉 샐러드 채소로 먹기입니다. 특히 당근, 사과, 파프리카,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는 양배추는 장 건강과 암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암세포가 매일 생기더라도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에 상주하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 세포를 NK세포라고 부릅니다. 암세포 C를 말리는 것이 바로 이 NK세포입니다. 그렇다면 암세포 C를 말려주는 NK세포들이 우리 몸속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우리 몸속 면역세포들은 장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NK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장 건강이 좋아야 면역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장 건강이 약하면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 건강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예전 고구마 편에서 장 건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염증과 독소 배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염증과 독소들이 장에 쌓여 있으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들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유해균들이 지속적으로 넘쳐나게 되면 면역세포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염증이 줄어야 하고 독소들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양배추 샐러드는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줄여주고 유산균의 먹이와 유산균까지 함께 공급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신다면 장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 건강이 회복되면 면역력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면역세포들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암세포 C를 말려주는 것이죠. 특히 양배추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장상피세포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장상피세포가 약해지면 장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구멍으로 각종 독소와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로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뇌세포도 직접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포라판 성분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장 건강이라는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두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음식이 바로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익혀 먹게 되면 이렇게 좋은 항산화 성분들을 오롯이 섭취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U, 비타민 C, 설포라판은 모두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배추 샐러드를 가장 먼저 추천드린 이유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즐겨 드셔서 장 건강도 되찾으시고 암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배추를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계란 양배추 김밥입니다.
계란과 김을 함께 먹는 양배추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양배추의 핵심 효능은 세포 방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신경세포 보호에 너무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섭취로 우리 뇌세포의 보호막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양배추로 이 보호막을 지켜준다면 당연히 뇌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음식을 김밥으로 먹게 되면 김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데요. 김이 또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바로 비타민 B12 섭취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고기와 생선 같은 동물성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식물성 음식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비타민 B12가 치매 예방의 핵심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요.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부족하면 안 됩니다. 고기나 생선을 즐겨 드시지 않는다면 김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나 생선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란 양배추 김밥은 치매 예방 김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김밥은 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란과 양배추가 메인이 되어야 하고 각종 채소를 더해서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필수 추가 재료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깻잎과 들기름입니다. 깻잎을 속에 넣으시고 완성된 김밥에 들기름까지 발라 드시면 더더욱 치매 예방에 좋은 김밥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김밥류를 키토 김밥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이어트에 좋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분들에게 너무 좋은 김밥입니다. 대신 양배추는 계란에 버무려서 익혀 드시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밥 속재료로 생으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배추의 설포라파는 열에 약한 성분입니다. 신경보호 효과를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계란 양배추 김밥으로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시고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밥은 치매가 도망가는 김밥입니다. 양배추를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양배추 계란전입니다. 우리가 양배추를 생으로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즐겨 먹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혀 먹으면서도 우리 건강을 지키고 되찾을 수 있는 양배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음식이 바로 양배추 계란전입니다. 양배추 계란전은 식사로 드시게 되면 체중 감량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으로 살이 찌시고 비만해지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비만이신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뱃살을 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맛이 없는 음식만 먹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먹는 낙이 없어지면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 계란전은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호불호를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또한 부추나 청양고추 같은 채소를 추가해서 만들어 드시면 더욱 맛있겠죠. 즐겨 드실 수도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유지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뱃살을 빼고 체중을 줄인다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항암, 치매 예방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보약 음식 두 가지를 자주 즐겨 드신다고 하더라도 뱃살이 많으시거나 비만이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이고 만성염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뱃살을 빼고 극도로 높아진 체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항암이고 치매 예방입니다. 양배추 계란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체중을 줄일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도 양배추 계란전은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항산화 효능이 줄어든다고 해서 나쁜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 계란전은 어떻게 만들어 드시는 게 좋을까요? 양배추 계란전은 기름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름은 포화지방 위주의 고체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요.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오메가6 지방산 위주의 기름은 염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위주의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불포화 지방산 기름이기 때문에 전 같은 요리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하면 산패되기 쉽고 독성 물질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들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전을 굽는 요리유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체 기름인 기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양배추 계란전으로 살도 빼시고 건강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체중은 암과 치매 예방의 기초입니다. 결국 양배추는 양배추의 세포 방어 효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면역력이라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환경에서 적응하고 외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역력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높여주는 것이 암세포 씨를 말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양배추는 이 한계를 높여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견고하게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세포 방어라는 효능을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양배추도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여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난 계란편과 두부편을 추천드리고 항산화 효능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고구마편과 양파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